조선 멸망 40년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1장 조선 몰락의 시작 강제 개항의 충격 1875년 운요호 사건이 조선 500년 역사 종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의도적 도발을 감행한 이 사건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조선 침탈을 위해 치밀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선이 처음으로 문호를 강제로 열게 된 이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은 치외법권과 무관세 특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500년간 쇄국을 유지하던 조선이 하루아침에 외세의 경제 침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일본은 부산, 인천, 원산을 차례로 개항시키며 조선의 쌀과 콩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주권이 서서히 침식되어갔고 이때부터 일본의 본격적인 조선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 한 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2장 분열하는 조선 틈타는 외세 개항 후 조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에서는 신식 군대에 밀린 90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1884년 갑신정변에서는 김옥균 등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권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청나라와 일본이 각각 군대를 보내며 조선 내정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조선의 주권은 점점 외세의 놀이터가 되어갔지요. 청나라는 종주권을 내세웠고 일본은 군사력과 외교술로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이 시기 조선 조정은 외세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자주적 판단력을 잃고 외세 눈치만 보던 모습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부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였습니다. 3장 마지막 저항과 절망적 현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백성들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보국안민과 척외양창의를 외치며 일어섰지만 이 숭고한 저항은 오히려 청일전쟁의 빌미가 되어 조선의 운명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청나라가 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병하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국 영토가 전쟁터가 되었지만 조선은 아무 발언권도 없었지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선 지배권은 온전히 일본 손에 넘어갔습니다. 같은 해 명성황후 씨의 사건을 미사변은 일본이 조선 왕실까지 직접 흔든 극악무도한 만행으로 조선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4장 대한제국의 몰락과 완전한 국권 상실 을미사변의 충격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 파천을 겪은 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자주 독립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인 한국병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05년 울산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군대까지 해산당했습니다.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며 저항 의지를 보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500년, 조선왕조와 13년 대한제국의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운요호 사건부터 시작된 4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뼈아픈 교훈. 이 40년의 역사는 단순히 일본의 침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선 내부의 심각한 분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무능한 지배층,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의 매국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선조들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강하고 지혜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조선 멸망 40년사는 우리에게 국가의 소중함과 자주 독립 정신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